1997년 여름 경기도 용인시의 한 조용한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정신병원. 그곳은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만의 시간을 천천히 흘려보내고 있었다. 환자들은 창살 너머 햇살이 드문드문 들어오는 병실 안에서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 있었고, 간호사들과 의사들은 하루하루를 반복하며 익숙한 침묵 속에서 근무를 이어가고 있었다. 병원의 3층 청소년 병동에 머무르던 14세 소녀 김윤희는 그날도 늘 그렇듯 병실의 침대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반복되는 자해 충동과 깊은 우울증으로 인해 부모에 의해 입원한 상태였다. 병원 측은 그녀를 중등도 정신질환 환자로 분류했지만 그녀는 적어도 자신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겪고 있는지는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김윤희는 병원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반복되는 약물 복용과 상담, 그리고 무표정한 또래 환자들과의 조용한 식사 시간. 그녀는 이 고요하고 무거운 공간 속에서 나름의 평온함을 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1997년 7월의 어느 날 갑작스럽게 깨지고 만다. 오전 회진이 끝난 직후 간호사들은 병동 복도를 지나며 각 병실의 상태를 점검했다. 김윤희는 오전 식사 후 병실에 돌아온 상태였다. 그녀는 늘 그렇듯 식사 후 자신의 침대에 앉아 책을 펼쳐놓았고, 다른 환자들과 특별히 섞이지 않은 채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 한 간호사가 그녀의 병실을 다시 방문했을 때 김윤희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가 사용하던 병실은 병동 복도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었고, 병실 창문은 모두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기에 밖으로 나간 흔적은 없었다. 게다가 병원은 언덕 위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외부인 출입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었다. 내부 감시 인력도 있었지만 당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김윤희의 동선은 파악할 수 없었다. 처음 병원 측은 그녀가 병동 내 다른 공간에 잠시 가 있을 것이라 여겼다. 혹시나 다른 병실에 들어갔거나 병동 안쪽에 가니 화장실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었다. 하지만 수십 분이 지나고 직원들이 병동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져도 그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병원은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된다. 경찰이 출동해 병원을 수색했을 때에도 김윤희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녀의 병실에는 사용하던 가방, 병원복, 책 등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외투나 신발도 제자리에 있었다. 그녀가 병원 외부로 도망쳤다면 반드시 사용했어야 할 물품들이었지만 그런 정황이 없었다. 병원 창문은 모두 잠금 상태였고 복도의 출입문 또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열리는 구조였다. 경찰은 병원 인근의 야산과 마을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다. 그러나 수색견을 동원한 수색에서도 김윤희의 채취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병원 내부 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혹시라도 납치나 사고 은폐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명확한 증거나 진술은 나오지 않았고 사건은 점차 미궁으로 빠져들었다. 그 무렵 병원의 다른 환자 몇 명이 경찰 조사에서 흥미로운 진술을 남겼다. 창밖에서 낯선 남자가 병원을 올려다보고 있었다는 증언이었다. 일부 간호사도 며칠 전부터 병원 근처를 배회하던 수상한 사람을 목격했다고 했다. 하지만 해당 인물의 인상착의나 구체적인 정황은 흐릿했고, 인근 CCTV나 도로 방범용 카메라에서는 그런 인물이 포착되지 않았다. 일부 경찰은 김윤희가 자발적으로 도주했을 가능성도 고려했다. 그러나 당시 김윤희는 약물 복용 중이었고 도주를 계획할 정도의 체력이나 준비가 없었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뒷받침되면서 도주설은 설득력을 잃었다. 그저 그녀는 어느 순간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병원에서 사라졌을 뿐이었다. 시간은 흘렀고 수사도 점차 소극적으로 변해갔다. 사건 발생 2년 뒤 병원은 경영난과 평판 악화로 결국 문을 닫았다. 병원 부지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재개발되었지만 김윤희 실종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희미해져 갔다. 하지만 가족에게 있어 그날은 여전히 현재형이었다.
김윤희의 어머니는 매년 그녀가 사라진 7월이 되면 그 병원 터를 찾아가 묵묵히 기도를 올렸다. 딸이 어디에 있는지, 살아는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저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랄 뿐이었다.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나 괴담 중심 유튜브 채널에서는 이 사건을 다루며 다양한 가설을 제시했다. 병원 내부 인원의 범행, 초자연적 실종, 인신매매 연루설까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떠돌았다. 하지만 어떤 주장도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지는 못했다. 김윤희는 여전히 실종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채 국가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안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다. 실종 당시 14세였던 그녀는 이제 40대에 접어들 나이다. 시간이 흘러도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다. 단 한 줄의 소식이라도 전해지기를, 한 통의 전화라도 오기를 기다리며 오늘도 그날의 기억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이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 대한민국의 어딘가에서 조용히 사람들의 기억을 두드리고 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